네, 정치 좀 하는 단골들의 사이다 뒤풀이쇼 쉿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형님, 박지훈 형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굉장히 좀 바의 분위기가 황하네요. 왜냐면 이제 바가 예. 몇 달째 지금 그 손익분기점을 보자면은 그 손해를 더 많이 봐가지고 그 매장 절반을 격화시켰습니까? 네, 넘겼습니다. 원주인에게 절반을 넘겼어요. 넘겼습니다. 예, 지금 예. 착해 보이는 여기는 좀. 예, 여기 뒤에 이제 원래 야경도 좀 보이고 예, 술잔 그림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가 좀 안타깝다면 항상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클립에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많은 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특집이기도 합니다. 오늘 뭐 특집 뭐 다른 게 없어요. 예. 기자회견. 기자회견. 대통령 야. 기자회견. 네. 오늘 했는데 저는 뭐 풀로 다 봤거든요. 네. 근데 딱히 뭐 평가할 게 많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평가 내자 같아요. 예. 예상대로 예상대로 하나마나 하나마나. 그거 왜 했어? 그거에 저는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무슨 단어를 많이 예. 썼는지 예. 제가 체크를 다 했어요. 어떤 단어 많이 썼습니까, 형님? 그러면. 그렇지. 아동 문제에 굉장히 천착하셔서 그 프롬포터를 봐서인지 처음 네. 20분 연설 때는 도리도리가 없었어요. 근데 2부 맞습니다, 기자회견 맞습니다. 때는 뭐 진짜 정신이 없어요. 예. 빠르게 보면은 막 그냥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기자회견 때는 그게 좀 등장하긴 했는데 모두 발언 한 20분 좀 넘어가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뭐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 그러니까 모두 발언을 한 20분 정도 했는데 그런 모두 발언을 왜 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상황이라면 오히려 성과를 좀 줄여서 네.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맞는데 끝날 때까지 이건 이렇게 했고 예. 저건 저렇게 잘했고 예.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본적인 기조가 네. 국민들이 내 진심을 몰라준다. 우리 네. 정부의 성과를 네. 알아주지 못한다. 네. 잘 설명하면은 들어줄 것이다. 들어줄 것이다. 네. 그리고 나에 대한 평판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네. 좀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허망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식 수준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어느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연설문이라든지 네. 쓴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이번에 윤석열이가 수정을 뭐 다수 한다는 게 본인이 다시 쓰는 것 같고. 가장 관여를 많이 한다. 네.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는 본인 원하는 내용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된 게 딱 그거예요. 그거 보면 난 너무 많이 했는데 예. 우리가 설명을 잘 못 해가지고 방향은 맞는데 니들이 몰라. 너 바보야 너희들이. 네. 그게 주된 취지거든요 사실은. 네. 이 총선 끝나자마자 나름대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자기들이 쓴 게 아닌 것이냐 네. 그렇게 돌렸던 받은 글 이른바 네. 받은 글을 받글, 보면은 예. 분명히 용산 대통령실에서 쓴 것 같아요. 왜 졌느냐? 사실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의 성과만 얘기해도 예. 그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었는데 네. 쓸데없이 한동훈이가 네. 2조 심판론 들먹이면서 네. 그래서 사태가 악화됐고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예. 이런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이나 밑에 보좌진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2명 내지 1명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2명 내지 1명이요? 예. 한 명은 누군지 알겠는데 예. 2명이라고 하시니까 다른 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분이 생각이 안 납니까? 한 명이어도 알겠고 2명이어도 알겠겠는데. 가스라이팅이든지 네. 사실은 시각차가 너무 나죠. 예. 일반적인 시각차. 하다못해 보수 신문만도 못한 거예요. 맞아요. 보수 신문에 지금 중앙일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 논조가. 맞습니다. 아마 이번 기자회견을 저는 마지노로 본 것 같아요. 보수 신문도. 기자회견 하면서 네. 뭔가 색다른 모습,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네. 보수 신문조차 등 돌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저는 예측을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인식 수준이 보수 수준만큼도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오전 조간에 저희가 지금 이제 밤에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금요일 오전 조간에 있는 조중동의 온도가 저는 더 강화되는 겁니까? 매질이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매질로 네. 돌아옵니까? 네. 일면은 조금 드라이하게 쓰지만 네. 사설 네, 컬럼만 사설은 가면은 매질입니다. 네. 김순덕 굉장히, 뭐 이런 사람 매질이에요. 매운맛으로 나올 거예요. 네. 예. 아, 아니 사실은 그 기자회견 전날 네. 조선일보 보니까 특검에 대해서 뭐 조건부 수용 가능성 그 얘기도 나왔었죠. 이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 예. 몸낮춰서 예. 예.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네. 뭔가 뉴스거리를 줄 것이냐 이렇게 조선일보가 썼어요. 네. 이건 뭐겠어요? 바람? 조선일보의 바람. 조선일보 힌트를 준 거예요. 바람. 너희들 이거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렇지. 네. 근데 그걸 안 한 거거든. 전혀 네. 없어 전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거의 아마 포인트를 짚어서 네. 내일 조간에 들어갈 것은 명품백과 관련된 대통령의 첫 사과? 첫사가 그 정도. 그거 빼고는 없어요. 없지 않을까? 네. 첫사과 네. 그렇지만 특검 아직 필요 없어. 예. 거든요. 예. 그래서 사과를 하기는 첫 번째 했기 때문에 예. 박자라서 절박하다 이거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 정도인데 그걸로 지금 예. 사실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비판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너무 인식차가 커요. 네. 그 윤석열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니 그 국민들이 그 나의 어떤 그런 진심과 그동안의 국정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면은 예. 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을 일이 없다. 부정평가를 받을 일이 없다라는 사고에서 지금 한 발짝도 맞아요. 벗어나지 맞아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운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다. 네. 따라서 이 국면은 뭐 지금은 좀 너무 심판받는 국면이니까 네. 한동안은 좀 그 수그리고 있다가 예. 적절한 그 보복 예. 반전의 포인트를 잘 찾아가지고 예. 그때 이제 역공에 나서면 된다. 오늘 사실 저기 박영식 앵커 진행하는 예. 그 뉴스버스 라이브에 네네네. 김종대 형님이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예. 뭐냐면은 예. 한동안은 그 진지전 예. 진지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예. 또 접근하면 다다다다 쏘고 완전 방어 전략. 그때 진지를 지키는 그 전략만 가다가 예. 어느 시점 가가지고는 이제 드디어 예. 나의 시간으로 넘어왔다 판단되고 예. 그때부터는 역공을 가하는 건데 예. 그거를 나는 좀 딴 포인트로 생각했는데 우리 김종대 형님은 예. 조국 선고. 혁신당 대표 대법원 대법 판결 선고. 판결. 그리고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그렇습니다. 예. 그 시점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말하자면은 유죄가 인정되는 예. 유죄가 확정되고 유죄가 1심에서 인정되는 그 기점으로 총공세에 나선다. 그래서 예. 전국 주도권을 회복한다. 이렇게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 그것도 사실 저는 인식 미스라고 봅니다. 가장 나쁜 거는 박근혜만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박근혜는 그래도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판단을 했었고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림수를 그쵸? 했어요. 네, 개헌 그쵸. 얘기도 했었고 네.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네. 당시도 보수 쪽 조선일보나 뭐 TV조선 쪽에서 완전 등 돌리는 바람에 끝났던 일단 또 상황인데 홍석현 그 중앙일보 마찬가지고요. 주도했던 국면이에요. 네. 그렇죠. 그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나쁘거나 안 좋은 거는 이거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인식인데 진짜 누구 말대로 극우 유튜브만 보는 것 같아요. 네. 정상적인 네. 하다못해 중도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나마 약간이라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체를 끊어버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계속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저도 저렇게 인식하고 저 인식을 하고는 있어요. 예. 언젠가 나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 예. 진지전만 하자. 예. 근데 그 전에 박살납니다. 예. 그 전에 버틸 수가 없어요. 아울러 뒤집어서 그 전에 박살내지 않으면은 예. 야권이 역공을 당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야, 그 저기 윤석열은 정말 돌쇠. 네. 그냥 뭐 멧돼지, 뭐 그냥 불도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생존과 관련해서는 잔대가리가 아주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예. 맞아요. 아니 그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검찰개혁? 검찰개혁?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나서요. 예. 검찰총장 임명될 때까지 뭐 했느냐? 예. 철저하게 문정부의 니즈를 예. 그 충족시키는 역할만 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 그런 발언도 많이 했어요. 네. 그 적폐청산 수사하면서 그래서 그 두 분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너무 지나치게 압박을 가하니까.
그 중에는 또 저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현 예.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아, 예. 2017년, 2018년에 서울중앙지검 네. 윤석열 지검장, 한동훈 네. 차장 예. 그 밑에서 사차장이죠. 예. 그 밑에서 예. 벌어진 수사였는데 예. 코마트레이드의 그 대표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준석 그 양반 보고 예.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하라고 계속 아. 압박을 가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예. 이제 대선 전에 KBS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예. 아니 그게 한동훈, 윤석열과 무관하게 일선 검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거겠어요? 아닙니다.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판단되고 이재명을 털었던 게 아니까 그만큼 윤석열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예. 예.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한 10만 해도 될 것을 50, 100까지 했던 것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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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중에 최근에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같은 처지다. 우리는 같은 처지다. 같은 처지일 리가 있나요? 문재인 정부 네. 때 예. 너는 수사당하고 예. 나는 저기 징계당하고. 에이. 근데 사실 그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 수사 누가 했어? 자기가 한 거잖아요. 윤석열이가 했어. 윤석열이가. 아 이거 그래서 정말 참. 이 사실은 잔대가리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도 그 공감하는 게 네. 이게 민정수석실이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민정수석실 만들기로 하고 네. 김주현 등등 이제 임명을 했는데 민정수석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여러 가지 뭐 어떤 대비책이지만 가장 큰 대비는 자신의 로펌 예. 같은 거. 예. 두 번째 사정기관이나 정보를 통제하려고 하는. 예. 그래서 역공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 범정 역할 대검에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꺼내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로는 본인을 보필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퇴직후까지 예. 아니면 지금의 역공할 때 어떤 정보라든지 예. 그런 걸 수집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뚝심의 윤석열보다는 예. 여우 같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예. 그렇지만 그게 먹힐 가능성 좀 적어 보인다. 생존을 하기 위한 자리 지키기 네. 이제 요거를 전략으로 택했고 진지전 말씀 주셨는데 근데 네. 아까 김종대 의원이 짚어주신 두 가지 포인트와는 조금 다른 포인트를 먼저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떤 형님은 어떤 지점을 짚으신 겁니까? 그 역공의 포인트가 뭐가 있어요? 조국 이재명 재판 말고? 최상병 특검을 최대한 늦추고 아, 예. 그렇게 해서 그 열기가 사그라들 그 시점으로 봤어요. 아, 네. 최상병 특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예, 예, 미국 면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지금 또 이원석이는 네. 수사를 네. 응? 그 김건희에 대한 예, 예. 수사를 더 신속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갑자기 불현듯 민정수석 예. 김주현, 예. 네 메인 액터 김. 네. 네. 주현. 예. 네, 주현이긴 한데 예, 예. 김주현. 주현이죠, 예. 네, 주현. 주현이긴 한데 메인 액터 메인 액터 김. 글을 또 이제 세웠단 말이에요. 예, 이게 예. 뭐겠어요? 어? 그게 민정수석이 과거에 뭐를 했냐면 5대 그 기관장, 권력기관장, 대표적으로 네. 검찰총장, 국세청, 경찰청, 국세청장, 뭐 그 국가 뭐 국정원, 감사원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5개 권력기관장 여기에 대한 인사 검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리고 공직사회 대부분의 어떤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민정수석실이거든요. 네. 예, 저한테 예전에 네.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 계셨던 분이 네. 정운현 씨라고 아시죠? 아, 예. 이낙연 총리 비서실장 있잖아요. 네. 그 사람에 대한 세평을 듣더라고. 세평. 예. 그러니까 제가 정운현 씨하고 예전에 국민 TV에서 같이 있었거든. 음. 그래서 저 정운현 씨한테 참 죄송하지만은 예. 요겠죠. 안 좋은 얘기만 했어요. 안 좋은 얘기 한 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신 네. 때리고. 대선 때 저기 윤석열 품에 안겼어요. 아니 친일 연구가로 이름이 알려진 양반이 예. 친일파한테 그렇게 그 품에 안겼다는 거는 예. 이건 진짜 스스로에 대한 그 부정 아닙니까? 스스로에 대한 모욕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게 온갖 세평을 다 수집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 공무원들에게 승진은요 네. 거의 유일한 어떤 그 삶의 희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를 그런 식으로 다 잡겠다는 거예요. 세종 가불에서 다 졌잖아. 예. 어? 네. 어떻게든지 이 공직사회를 틀어주지 않으면은 네. 바로 레임덕으로 갈 텐데 네. 윤석열이 이제 칼을 뽑은 게 바로 네. 민정수석실의 복원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 봐야 됩니다. 그 사실은 저는 민정수석 관련된 질문도 오늘 좀 나왔으면
좋았다. 안 왔죠. 안 즉 나왔죠.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기자들에게 바라는 점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는 사실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게 준비된 대답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대통령과 대통령실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지만 기자회견에서는 아무리 대변인이 기자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기자가 하고 싶은 질문만 잘해준다면 답변을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걸 들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니 민정수석 질문 같은 거는 할 수 있지 할 만도 않았을까? 했는데 빠졌죠. 공약을 뒤집은 거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왜 이런 인선을 하고 있냐라고 예. 질문을 할 수도 있었어요. 회전문 인사도 많고 예. 하니까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사실 별로 없었고. 예.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예. 답변이 사실은 시원찮죠. 그쵸. 핵심을 얘기를 안 그냥 한. 하나만한 얘기, 하나만한 얘기. 예.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예. 미안하다. 예. 그 정도가 다잖아요. 네. 미안하다 캔 게 좀 다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거고. 예. 특히 제일 웃긴 거는 한동훈? 아니 김건희 예. 관련해서는 특검, 김건희 특검. 아니, 그 문정부 얘기를 하면서 수사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지가 문정부, 검찰총장, 문정부. 문정부 그러면서. 문정부 당시에 그 털릴 만큼 털렸다는 얘기예요. 난 기자라면 질문 좀 하는 게 예. 네가 검찰총장 아닙니까? 예. 그 제대로 된 수사라고 봅니까라고 질문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질문 못한 것도 웃기고. 예. 또 한동훈 얘기도 좀 웃겨요. 한동훈도 뭐 예. 참 그냥 하나만한 얘기만 예. 주구장창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갑자기 외신으로 넘어가서 예, 예. 더 질문은 좀 못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외교안보 이전까지 정치 사안이 사실 오늘의 핵심이었는데 네. 거기에서 한 20분 좀 넘게 25분 넘게 했던 답변들이 너무 좀 예. 진일보하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외교안보 넘어가서 뭐 물론 그 안에서도 핵심은 나왔습니다. 뭐 이제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질문에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 질문에도 거의 이제 본질을 좀 비껴가는 대답을 한 것 같고 그 후반부에 좀 시간 남아가지고 몇 개 더 할 줄 알았더니 한두 개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내가 만나주는 게 어디냐 이거예요. 그런 오늘 느낌이에요. 기자회견을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네. 야 네. 내가 아무 때나 만나주는 사람인 줄 아냐? 네. 이렇게 시간 내서 만나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해. 네. 야 내가 사실은 이 시간에 술 마시고 뻗을 시간이야. 근데 일찍 일어나서 너희들 만나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네. 이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또 형님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뭐?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야 오늘 기자회견 그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그거가 지금 제가 걱정되시는 눈여겨보는 부분은 네. 야 잘해가지고 네. 지지율 회복할 거다고 네. 망상에 빠질 것 같아요. 이봐 이게 후리 토킹 되잖아. 되잖아 이거. 다 되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네. 오늘 기자회견이 보수 언론에서 준 마지막 저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네. 타임이라고 봅니다. 네. 그 시간을 못 살린 거예요. 네. 결국 진일보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결국 똑같아요. 도돌이표. 네. 그러면 사실은 가만 돌이켜보면 보수가 등 돌렸을 때 네. 그때 박근혜가 무너졌습니다. 네. 보수 등 돌리면 그 안에 국민의힘 밑에 있는 의원들도 네. 등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 네. 네. 아주 국면 전환 네. 나쁘게 네, 나쁘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네. 지지율 다음 주 초에 리얼미터 있을 겁니다. 예. 리얼미터 떨어질 겁니다. 예. 그리고 내일 또 갤럽이 있다 보니까 갤럽은 이제 요거 반영은 안 되는 아, 걸 그럴까요? 거예요. 월화수인가 이게 할 건데 뭐 뭐 하여튼 20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의 최후 통첩이고 그렇죠? 네. 오늘 기자회견은 이제 언론의 최후 통첩. 저는 그래 봅니다. 예. 네, 그래 봅니다. 근데 본인은 야 지난번에 내가 이재명을 잘했고. 만나줬단 말이야. 네. 또 야 그리고 입원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또 전화 한번 해준 거 아니니? 네. 나의 이미지는 이제 올라갈 것이고 네. 당연히 여론조사 결과도 네. 긍정 평가가 오를 것이다. 네. 뭐 이러고 자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시간이 2시 20분인데 네. 어디서 술 처마시고 있을 거예요. 낮에 그러니까 축배를 들지도 모른다. 둘이가 있잖아요. 네. 완투가 있는데 둘 중에 네. 그래도 그나마 네. 김건희 쪽이 정무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안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예. 김건희 쪽 그나마 양정철이나 뭐 박영선이나 등등 네. 섭외라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쪽은 예. 영 딴 길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중도적인 예. 이런 유튜버라든지 매체에는 전혀 접근하지 않는 쪽은 예. 윤석열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김건희 쪽은 그래도 그나마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예. 새로운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면 윤석열 쪽은 오늘 기자회견을 제가 봤을 때는 예.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1도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거 다 이렇게 저희가 펼쳐놓고 얘기 나오는 것마다 이제 요목조목 저희가 다룰 건데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 중에 답변이 사과하면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요거 혹시 그 정무 감각이 있는 그분과 조율이 된 걸까요? 요 정도 박절에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절이잖아요. 혹시 그 여사님이 요거는 무조건 요거는 받은 멘트입니다. 아 여사님이 이 정도는 허락해 주셨고 받은 멘트예요. 아. 어느 정도 얘기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네. 나의 현명하지 못한 못한 처신이다. 요렇게 정도 얘기해라. 아 얼빵한도 아니고 현명하지 못한 준비한 멍충한 답변이구나 이게. 준비한 거죠. 준비한 거 본인이 준비한 게 아니고 예예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요 정도 해라. 예. 그분께서 예. 그래서 요게 요번 기자회견 유일하게 눈에 띈 게 요거예요. 예. 요 얘기했던 거. 예. 요 얘기했던 거 그 사과로 말에 보이는 거. 우리가 감지덕지해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예. 저 그래서 이번에 그 나온 발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감동받을 이유도 없고 없어요. 아이고 이 인간은 구제불능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김건희는 똥줄이 탑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이원석이가 예. 그 저는 이게 더 강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대련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네. 그 이원석이가 사실 이제 9월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그렇죠. 2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원석이라는 사람이 총장인지 몰랐던 사람도 주변에 많아요. 아 그래요? 실제로 제 주변에 많아요. 원석이다 그 사람 예, 보석이다. 예. 그래서 모든 그 이번 수사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예. 일단 종결은 짓고 내가 그만둬야 예. 내가 면이 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신속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예. 근데 이걸 갖고 뭐 김건희를 엿먹여라 이런 의도까지 지금 이원석이가 표출한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나 윤석열도 알고 이원석이 아는 게 뭐냐 우리 박 예.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예. 정치와 수사는 생물입니다. 예.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그 건드렸는데 이게 월척이야. 예. 어디 감출 수가 없어. 그러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맞아요. 해서 정말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은 네. 그대로 방치를 해요. 네. 이게 바로 정치고 네. 수사인 거예요.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예. 이원석이는 이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윤석열이 봤을 땐 뜨악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검찰을 어떻게든 다 잡아야겠다 해서 네. 민정수석을 다시 복원시킨 것이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어느 정도는 조율을 했지만 예. 했겠죠. 예. 이거 해도 되겠냐? 예. 오케이 했지만 생물이거든요. 네. 만약 했는데 막 샤넬도 나오고 디올백도 나오고 다 튀어나온다. 예. 방법 없어요. 이원석 입장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검찰 수사거든요. 예. 그렇다면 9월로 임기가 끝나는 거는 정말 예. 이원석에게는 너무 좋은 좋은 구도일 타이밍인가요? 수도 있지. 그렇죠. 좋은 구도일 수도 있지. 이원석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으니까. 검찰을 살리는 구세주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이원석이 배짱이 배포가 커가지고 예. 무슨 대통령이 이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꼬붕 말고 부하? 부하? 특수통의 그냥 예. 윤석열 부하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원석은 또 다른 꿈을 꿀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원석 입장에서는 검찰을 살리는 그런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원석이 또 다른 어떤 뭔가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민정실이 그런 의미에서 이걸 막으려고 할 거예요. 예. 김주현이 이제 그런 의미라고 봐야 돼요. 김주현은 이원석과 또 다른 계통입니다. 네. 이원석이나 송경호나 이쪽 라인들은 한동훈 같이 윤석열의 밑에 부하들이에요. 수족들이거든요. 네네. 김주현은 딴 사람이에요. 아예 네. 선배이기도 하고 예. 예. 다른 계통이고 예. 김주현 같은 사람은 우병우 쪽인 거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옛날 우병우 사단이 예전에 대검 차장했던 그렇죠. 시절이 우병우 때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김주현을 쓴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원석이나 네. 앞으로 검찰 지금 조직을 네. 견제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런 여러 가지 의도를 두고 네. 김주현을 선임을 한 겁니다. 지명을 한 거예요. 이원석보다 9기수인가가 더 높다고 사람 취급 안 해요. 하니까. 구기수 천배면 예. 17기인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김주현이 예, 예. 17기고 여기가 27기인가 20, 예, 뭐 예. 그러면 어린 나이입니다. 저는 10기수 밑에는 사람으로 보진 않아요. 어린이로 봐요. 차일드맨. 근데 9기수 정도면은 거의 뭐 야 너 하는 수준. 야, 이 새끼. 눈 뜨지 마 이 자식아 이렇게 눈 깔아 이 자식아 이게 될 수 있는 정도. 그러면 법무부 장관도 고참이죠. 예. 민정수석, 예. 검찰총장이 찍소리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검찰 선배거든요.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은 그러면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에 못 비비니까 네. 지금 민정수석이
없던 자리가 부활했는데 검찰 출신 민정수석 선배가 왔다는 게 검사들한테 어떤 의미인지는 피부로 지금 느끼기 때문에. 알겠죠. 충분히 알겠죠. 그러면 수사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뭔가 월척이 나오면. 아니 그러니까 민정실 나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 마지막에 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저기 윤석열이 이제 특검에 오기 네. 전이었죠. 그때 그 10월 26일이었을 겁니다. 네. 2016년 그때 네. 탄핵 국면 때 네. 탄핵 국면 들어서기 전에 네. 그때 박근혜가 뭐 저 개헌 얘기를 네. 했었고 그날 밤에 JTBC가 바로 태블릿 PC 보도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악화되고 예. 촛불이 이제 막 들불처럼 번지고 그럴 때 예. 그 박근혜가 예. 민정수석으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누구를 세웠죠? 최재경을 했어요. 그렇죠. 최재경은 그 윤석열에게도 큰형님이죠. 뭐 사실 그 양반이 검찰총장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 그런 때였는데 최재경도 일주일 만인가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이 노도와가 또 같은 그건 너무 그때 물결이 너무 컸어. 그 탄핵의 민심을 자기가 막아설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스스로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때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그렇고 음. 정말 그때 아마 기억하기로는 국회의원이 한 234명이 찬성을 해요. 예, 그렇죠. 원래 그때 당시 야당이 170석밖에 안 되는데 그쵸? 이탈표가 많았죠. 그것만 해도 웃긴 예. 상황이잖아요. 예. 하태경 뭐 등등 예, 다 그렇죠. 권성동, 김무성 뭐, 장재원, 김무성 뭐 앞에 막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 예, 양반들이.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는 게 그때로 돌아가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보수층에서는. 예. 그게 하여튼 마지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선을 넘으려면 예. 뭔가 플러스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층이나 뭐 이른바 그 국민의힘이나 하여튼 예. 보수층의 그 핵심 이게 등 돌릴 수 있는 예. 그리고 박근혜 상황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양반들이. 예. 그래서 저는 당장 그렇게 하기는 쉽진 않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영남 네. 다선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이거는 특검을 받자는 얘기는 이거는 이재명이를 대통령을 만들자는 얘기랑 똑같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야, 니 봐라. 해가지고 막 설명해 주시는데 박근혜 때 두려워한다 하지 않았나? 보수들이? 그러면 봐라. 특검 받고 윤통 물러나고 그럼 누가 대통령 되겠노? 그럼 이재명 되는 거 아이가? 그러면 이 특검 받자고 야당에서 하니 우리 받아주면 이거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는 얘기인데 이거 누가 받아주노? 이러는 거예요. 주호영이네요. 아니, 오해하지 마시죠. 죄송해요. 네. 부선 사투리. 저 천공동생 네. 같은. 부선 사투리네. 죄송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겠노? 근데 진짜로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고 그냥 사람들은 특검은 진실 규명이고 당연히 이제 그 순서로 따지자면은 진실 규명을 해야 되니까 특검이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이거를 받아주는 순간 보수 정당은 다음 대통령을 이재명을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인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뭉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못 넘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넘는 명분이 없다. 그렇죠. 트리거. 강력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땐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직 제가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그 마지노를 그 사람들은 끝까지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쨌든 예.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윤석열이가 물러나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있잖아요. 아니 아닌 그렇잖아요. 아니 야당할 네. 때가 더 행복한 아니, 근데 사람들 아니야? 솔직히 박근혜 얘기해서. 상황을 다시 만들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 박근혜 탄핵을 겪으면서 정말 국민의힘 정당 없어질 뻔한 거잖아요. 그런 일까지 가는 게 가장 두려울 근데 거예요. 국민의힘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졌지. 본인들도 잘할 거라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국면에서 비상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뭐 라인 사태도 그렇고요. SK도 그렇죠.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아. 뭐 한미일 동맹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지금 뭐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존재 기반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 네. 우리 기업을 위해서나 민생을 위해서나 윤석열이 그만두는 게 이제 네. 공익이란 말이죠. 또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다음 지방선거 또 다음 대선에서 정권 심판을 또 안고 가야 됩니다. 예.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짐을 벗어야지. 먼저 터는 게 좋고 짐을 그리고 벗는 어차피 게 저 예. 윤석열로 해서는 다음 정권 어려우니까 예. 조기에 그냥 예. 그러려면 최상병, 최혜병이나 그 김건희 그 수사 과정에서 뭐 결정적인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지만 예. 증거화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일찌감치 윤석열을 정리하는 게 네. 국민의힘이 정리했다 그러면은 예. 그 회복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네. 새누리당이 나중에 자유한국당으로 이름 바꿨지만은 예. 끝내 그 다음 시기에 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예. 박근혜 날리는데 협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떤 명분을 하나라도 쥐고 있어야지 윤석열과 함께 3년 이대로 간다? 이 진짜 아주 완전히 무덤에 들어가는 예. 신세가 될 거라. 저도 이제 형님 말씀에 거의 99.9%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분을 다시 소환시키자면 보수 붕괴 위기에 대해서 그 위기의식을 엄청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3년 버텨서 윤석열로 뭉쳐서 집토끼를 잡고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과 지금 떨쳐내서 윤석열이라는 구심점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보수가 완벽하게 이합집산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분열이 돼버린다. 예. 이합집산 하지 않고 분열돼버리면 어떻게 선거 치르냐. 이 위기의식도 갖고 계시던데. 그렇죠. 그렇지만 2017년, 16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인 거죠. 저도 동감을 해요. 네. 국민의힘이 네. 또 다르게 좀 살려면 네. 이걸 털고 빨리 털고 하는 게 맞는데 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네. 집권한 여당 입장에서. 네네네. 그렇다면 이번에 선거 그렇게 참패하지도 않았을 건데 예.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국민의힘이 예.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린다. 국민의힘은 너무 간단하게 볼 문제는 국민의힘 아닌 것 그런 같다고 정당은 아니다. 말씀 주신 것 같고, 아니 특검 문제 중에 김건희 특검도 있지만 최수근 특검 저희가 이제 뭐 동고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상병 특검, 최혜병 특검 관련돼서도 오늘 얘기 나온 거를 보면 이것도 뭐 사실은 별 말이 없어요. 별 그냥 말이 수사 없어요. 보자. 수사 지켜보고 네. 그 수사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하겠다 하는 뭐 되지도 않는 얘기. 심지어 내가 특검을 먼저 주장하겠다. 개소리거든요. 개소리인 거죠 이거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런 답을 듣고 싶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난 그런데도 거기서도 좀 질문들이 예. 기자들이 예. 좀 치고 들어가서 예. 전화하신 거 맞냐고 물어봤으면 그렇죠. 그날 전화 누구하고 했냐고. 아니 그것도 안 물어봤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경로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면 좀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보든가. 어떻게 했냐. 예. 아니, 오늘 한겨레 보도 보니까 네. 그거 아마 답변할 거라고 얘기 나오던데 네.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 답하지도 않았고. 최혜병 뭐야, 얘기는 특검 얘기는 했는데 네. 하나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수사 결과 예. 봐야 되고 그게 미진하면 나가 특검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거 갖고 아마 오늘 술자리에서 야 내가 정말 예. 정말 기가 막히게 답변하지 예. 않았니? 예. 그래서 야 임기응변은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어떤 질문이 와도 다 내가 해. 다 할 수 있어. 야 그 기자들 눈 보니까 다 기가 질리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건 진짜 아닌데. 야 아, 슬프다 진짜. 아니 그래서 왜 경로했냐. 그러니까 이제 경로했다 의혹이 있는데 그런 발언이 있는데, 그리고 박정훈은 왜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냐, 어떤 생각이시냐. 나도 이제 이런 질문 질문들 있었어야 돼요. 보다 그냥 좀 뭉뚱그려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입장 부탁드린다. 이제 이 정도의 질문이 하다 그러면 보니까 둘이 뭉실하게 답할 수밖에 없죠. 둘이 뭉실하게 나왔죠. 그냥 결과는. 질문하는 게 맞아. 경로한 거 맞냐고 물어보는 게 맞고. 예, 전화했냐 그날. 예, 이심을 시켰냐. 예.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박 변호사 말씀대로 이제 이번 기자회견은 마지막이 돼야 하고요. 이제 윤석열에 대한 질문은 수사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예. 언론 매체에서 할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나는 이번에 그 최혜병이나 김건희 특검법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피해자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피의자. 피의자들이 저렇게 답변하거든요. 약간 변명하는 식으로. 둘이 뭉실하게 답변하면 돼요. 계속 피해가고. 예. 우리 변호인이니까 같이 하러 가잖아요. 예. 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음. 묻기 전까지는, 증거 들이밀 전까지는. 박 변호사님이 이제 피의자하고 같이 가시면 네. 피의자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음. 우리 박 변호사님은 이거 잘못했시네. 그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피의자는 두루뭉실하게 예. 증거를 보이기 전까지는 예. 절대 답하지 말고 네. 그러면 저는 계속 빌고 예. 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런 느낌. 이번에는 누가 대신 빌어주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답변의 과정이 다 보면은 질문을 기자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상황을 설명을 먼저 하는데 시간을 좀 할애해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으면 기승해서 그 생태와 같은 그 최수근 뭐 우리 해병 대원이 그 사망했다라는 그런 사고, 이걸로 시간 쭉 끌다가 준비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준비된 거. 답변을 이렇게 하자? 예. 끌라고. 이런 스타일로? 끌라고.
아, 시간 벌어야 되니까. 예. 단답식으로 답하는 게 맞죠. 그렇죠. 저라면 그렇게 했어요. 특검 하겠습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답을 해야 되는데 예. 막 앞에 그 예. 니주를 깐다 그러나 아, 그게 나 너무 니주 깐다. 니주 까는 게 많아. 맞지. 아니 이거 봐봐. 진짜 그렇잖아. 아,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이 대민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안타깝고 가슴 아프면서 중간중간 추임새 이거를 계속하니까 아니 어느새 보고 있는데 50분이 지나간 거예요.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거 전략이었다. 전략이었다. 니주 까는 게 전략이었다. 그 편집 프로그램 중에 프리미어 2024가 있어요. 네. 프리미어 2024. 예. 동영상 편집 어도비 예, 프리미어 예, 예, 예. 이거 보면은 예. 중간에 묵음 예. 혹은 뭐 침묵 예. 혹은 뭐 쓸데없는 이런 거 지워줘요 그거를. 이거 지워주면 아마 오늘 윤석열 기자회견이 그 60분이 넘었죠? 그렇죠. 예. 한 30분으로 근데 그 정도로 댓글 보고 실제 반응 보니까 네. 오늘 뭐 채널 윤석열 포함해서 KTV, YTN 다 보도했거든요. 그 댓글을 두루두루 봤는데 제일 기억나는 단어가 용민이 형님 첫 평가랑 똑같아.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대답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본인 느끼는 분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아요. 예. 아우, 정말. 그런 평가를 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호주 대사 지명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것도 근데 요것도 너무 니주도 깔고 답변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아니 결국은 출금된 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지만 공수처에 너무 많은 고발건이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 쓰지 말라는 거냐 이 대목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변명 같기도 하고 네.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답변이 아니고 앞에도 이것도 니주가리 니주가 엄청 십박파가 길어요. 있는데 네, 앞에 니주가리 니주가리를 십박파. 엄청 까는데 그 앞에도 뭐 호주가 저거 뭐 네. 방사청에서 뭘 했고 네. 이종섭이 뭘 했고 막 네. 또 니주가리 십박파를 해요 앞에. 네. 그러니까 이건 니주가리는 시간 딱 잡아먹고 네. 결론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모를 수가 있나요 어떻게? 네.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예. 임명하지 말아야 돼서 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피해의자의 답변 태도인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범인은닉죄나 도피죄 같은 증거인멸죄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하고 예. 아니, 등등을. 지 명줄이 걸린 사안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이가 네. 출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수사기관 출신인 사람이 네. 그거 어떻게 믿고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뭐 나는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피의자 입장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증거 나올 때까지 내가 알았다는 네. 증거가 나올 네. 때까지는 네.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호주 대사 임명 관련해서도 예. 피의자식 답변이다. 예. 증거 드러난 것만 답하고 예. 드러나지 않는 거는 뭐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 니주가리 깔면서 예. 그냥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와, 근데 진짜 이 이종섭 대사 관련 니주가리는 네. 정말 들으면서 좀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호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나라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거를 설명하면서 거기서 그 방산 협력 관련해서는 K2 장갑차를 비롯해서 이런 설명을 왜 하는 거야? 야, 진짜 너무 똑같다.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진짜. 예. 요즘 연습하고 있는데. 잘하셨어 진짜. K2 장갑차 막 이러니까 네. 아니 피의자를 왜 호주 대사로 지명했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너무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네. 박영식 앵커님 네. 요즘에 AI가 너무 잘 나왔어요. AI요? 예. 네. 제가 그래서 AI에다가 윤석열 연설을 다 집어넣었어. 예. 그리고 예. 윤석열 연설만 집어넣으니까 너무 톤이 예. 교과서적이어서 예. 막 토론회 때 막 소리 지르고 이것 보세요 이런 거 집어넣었더니 한층 더 그 뭐 감정까지 오. 실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대모사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AI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오고 있어요. 상민 씨 밥그릇이 다 날아가겠네. 이상민 씨 어떻게? 창의력을 아무튼 이상민 씨가 더 많이 발휘해야 되는 AI 시대까지 도래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이종섭 전 장관 문제도 또 니주가리가 좀 심하게 들어갔고요. 니주가 또 심하게 들어갔고 도이치 그 김건희 특검 얘기할 때 도이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주가 조작 이런 건 안 하고 도이치라는 언급은 나왔어요. 주가 조작 얘기하지 말라고 아마 시킨 것 같아요. 그죠? 위에서 V2인지 V1인지 V0인지한테 들었을 거야 아마. 현명하지 못한 처신하고 도이치로 답변해라. 라고 시킨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그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죠. 메시지 관리가 되지. 되죠. 메시지 관리가. 그건 한 거예요. 예. 니주 까는 것도 요거는 한 건지 안 하는 건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말이 많다고 하거든요. 예.
달변은 아니다. 다변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많은 사람이다. 네. 수다쟁이 막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 뭘 질문하면 예. 그걸 피해 가려고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서론이 길고. 예. 아마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단어 몇몇 개들은 아마 지시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갖고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아, 그러면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박지원 형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 정무 감각이 있다는 그분은 실제로 그러면 이런 대목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계획성이 있는 분이네요. 저는 이 모든 질문을 특히 특검이나 이런 본인 네. 질문들은 네. 답을 구성해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보한 거잖아요. 네.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고 예. 요것도 이제 가이드라인 나온 거예요. 내가 네. 여기까지 양보해 준다. 네. 그 듣고 얘기를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오늘 충분히 예상할 만한 최수근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종섭 대사 관련도 어쨌든 최수근 특검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 예상할 수 있는 질문들. 그런 니주도 오래 깔고 뭐 아무튼 본질이 아닌 부분으로 뭉뚱그려 대답하는 거는 다 예상했다고 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은 그거는 아마 예상 못한 그죠. 요거는 살짝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는 그거가 인상 니주가리가 없어요. 그죠. 니주가리 없이 그거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버려. 네네. 한동 오래 만났는데 답변이 한두 문장이었어요. 되게 짧았어요. 네. 그럼 정치 이제 시작했는데 네. 정치할 것 같다. 네. 그거는 아마 예상하지 못한 답변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뭐 사퇴 요구를 했다라는 그 당시의 상황을 대통령에게 복귀를 시키면서 그때 오찬이 취소된 이후에 다시 연락한 적이 있는지 뭐 이제 이런 되게 세세한 질문도 들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러면 그 말인즉슨 사이가 안 좋다는 저희가 알고 있던 설이 맞다. 맞아 떨어진다. 맞다고 보는 게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의 정확한 의중을 알려면은 네. 윤석열이를 앞에 세우고 기자회견할 게 아니라 예. 서정욱 변호사를 앞에 세워놓고 물어보는 게 낫다. 가장 네. 정확한 답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앞으로 국가의 미래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예. 이게 궁금하면 예. 이봉규 유튜브를 보면 됩니다. 아. 예. 아주 근데- 단순한 분입니다. 근데 그리고 더 예.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한 어떤 예. 국가 비전을 알고 예, 싶다. 예, 그러면 예. 천공 유튜브 보면 예. 내가 기자회견 답변을 조언을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세 명을 앉혀놓고 기자회견하는 게 예. 가장 오히려 정확하다. 정확한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용민 형님 말씀 주셔가지고 그 서정욱 변호사가 CBS나 어디 여타 방송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질문 뭐 답변 이제 질문 이래야 돼요. 하고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상 질문이 있어. 네. 첫 번째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은 거 언제 알았냐? 요게 이제 대통령한테 까칠한 질문이 될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VIP 경로설의 진짜 진위 여부 요거 나올 것 같다. 세 번째 한동훈과의 관계. 네 번째 이종섭 대사 임명 이유. 야. 요거 4개 꼽았는데 거의 다 나왔네.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 서정욱 부르면 돼. 서정욱이 가장 네. 큰 사치로 마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예. 그 서정욱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동훈과 관련해서. 예. 한동훈에 대해서 서정욱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 전당대회에 네. 나오지 말아야 한다.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 예. 그게 대통령실의 의중인 거예요. 예. 뭐야? 안녕하세요 하고 갔어요. 예, 안녕. 대통령실 의중이. 예, 서정욱 변호사인 줄 알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보고 네. 너 당대표 선거 나오지 마라. 네. 넌 끝났다. 네. 네 할 일 다 했다. 예. 네가 이 시점에서 이후로 용서를 받고 싶다. 예. 어떻게든 활동 재개하고 싶다.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약간 권력 투쟁 느낌 들어요. 한동훈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나오고 싶어 하는 거. 아니 안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한동훈이가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끝나. 상황을 만들어 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마 답변을 받겠죠. 네. 한 위원장도 딱 보고 이거는 이제 내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좀 얻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껏 어떻게 할지 고민됐는데 아마 이번 기점으로 한동훈은 전당대회 나오는 거 같아요. 안 나올 수가 100%.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 저는 또 이제 그 대통령실의 그 기류를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척도가 예. 월이황. 우려. 황우리요. 우리 형. 황우리요 월이황. 형이 기자회견 했죠. 예. 그 형은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 예. 한동훈을 씹었단 말이에요. 예. 요거는 한동훈 보고 나오지 말란 얘기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 뚫고 나가야지 예. 이대로 수긍이 되는 순간 너는 그냥
그 윤석열의 따까리밖에 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상황에서 한동훈의 선택지는 없다. 예. 본인이 나가기 싫어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나오게 되면 되지 않겠어요, 당 대표? 글쎄요, 방해 공작이 많이 있지 방해 공작이 않을까. 있겠지. 근데 이 방해 공작을 최소한 윤석열의 방해 공작을 그걸 이용해 가지고 도리어 자기가 당 대표가 돼야 다음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라는 여론을 만드는 공력 정도는 한동훈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이철규 행보를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철규가 출마한다 했다가 안 출마한다 했다가 결국은 안 출마하게 된 거거든요. 예. 이철규는 그냥 윤석열이 하라는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술 먹고 하락하면 하고 네. 말락하면 말고. 네. 야, 너 출마했니? 예, 안 하겠습니다. 네. 너 출마 안 했니?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이철규가 과연 한동훈 막아낼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아마 대통령실에서 판단한 것 같고 네. 추경호가 아마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이 되는데 예. 추경호는 약간 중립적이기도 하면서 예. 아마도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어떻게 막느냐 예. 이게 앞으로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지역으로 나눠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뭔가 우호적일 수 있는 지역이 용산은 아니잖아요. 용산 아니죠. 여의도도 사실 좀 아리까리하지 쉽지 않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곳은 서초동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죠. 또 이 아까 이제 그 저희가 원석 같은 존재를 또 한번 소환을 시켜보자면 그 이원석 총장과 한동훈 전 위원장은 동기잖아요. 그렇죠. 둘이 동기예요. 둘이 예. 동기고 수사팀에 또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한테 동기랑 친할래, 선배랑 친할래 하면 저는 편 먹을 거면 동기랑 편 먹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민정실에 들어온다고 저는 보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아, 젊은 검사들이 어떻게 예. 변할지 모른다. 예, 한동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원래 법무부 차관하던 이노공 검사 네네네네네. 출신 여자 예, 예. 있었는데 그 법무부 차관 차관하던 예. 그 양반이 그 윤석열하고 어떤 인연이냐면은 카풀. 옛날에 성남 카풀이요? 지청, 그렇지. 그때 아. 카풀을 했어. 윤석열이가 운전 못하니까 대신해줬어. 근데 이제 이노공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하고 이제 관계가 예. 있었고 예, 한동훈이 나가면서 이노공이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점쳤는데 예. 박성재라는 엉뚱한 사람이 왔단 예, 말이에요. 예, 그때부터 젊은 애들보다는 예. 이 한동훈 쪽이 자기는 다 부하긴 하지만 또 예. 한동훈하고 지금 우리 진행자 말한 것처럼 예, 예, 동료이자 동기이자 예,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얘들이 한동훈하고 가깝지 않을까라는 예. 두려움이 있었지 않나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환시킬 수 있는 게 왜 서울중앙지검장도 송경호. 용산과 이제 좀 척을 졌다라는 설이 파다하더라고요. 송경호가 계속 지금 김건희 수사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는 바람에 네. 나가라는 얘기도 있고 나간다는 얘기도 하면서 네. 송경호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동훈 네. 쪽이란 말이에요. 네, 네, 아니, 네. 같은 편이긴 네, 하지만 뭐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만약에 이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결심하고 나가야겠다 한다고 하면 아마 기자회견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활동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사실상 지금 너무 문제는 비공개라서. 한동훈이 살 방법은 메시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예. 글쎄 인터뷰할 능력이 또 될지도 의문이고 네.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은 안 되잖아. 그렇죠. 이게 기회가 어떻게 있어야 되겠죠. 기회가. 그 대통령실이 그 원내대표가 버짓빌 타이거? 버짓빌 타이거. 누구죠? 버짓빌 타이거. 추경호가 버짓빌이에요? 버짓빌이 네. 추경이고 아, 초는 타이거. 버짓빌 타이거. 이게 추경호. 네, 추경호. 추경호인데 또 공교롭게도 네. 역설적으로 예. 추경호는 네. 기재부 장관이 있는 동안에 추경을 반대했습니다. 이름이 그런데 그렇죠. 네.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어쨌든 그 버짓빌 타이거는 예. 윤석열의 말 잘 듣는 조용한 참모.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 자, 그 지금 황우려, 황우려, 월이황 역시 네. 대통령실의 그 어떤 그런 반역하지 않는 네. 말 잘 듣는 그렇죠. 이런 참모의 역할이란 말이죠. 네. 근데 갑자기 한동훈이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네. 민정수석실에 어떤 캐비넷. 캐비넷이 열리게 될 것이 확실하고 네. 이로써 여권의 그 분란이
가중될 텐데 예. 근데 한동훈에게 그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음.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 딸 네. 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아들 사안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들도 예, 딸 건도 그렇지만은 근데 참 재밌는 게 엊그저께 나온 기사 보니까 이원석이 예. 이원석이 예. 한동훈 딸에 대해서 그 기사를 취재했던 한겨레 기자를 예. 수사한단 말이죠. 예. 예. 이 이원석하고 한동훈하고 지금 결이 같은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뭐 그래 보여요. 친한동훈이 이원석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 보여요. 친한동훈 중엔 또 저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있고. 예. 그래 예. 보여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원석과 송경호 역시 예. 이 말하자면 민정수석에 의해서 예.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예. 네, 그래서 메인 액터 예. 김, 김. 그가 김. 이제 역할을 하는 예.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기자회견에서 안 나왔던 질문 중에 그것도 좀 아쉬웠는데 아니 대통령 영수회담 전후로 해가지고 임혁백이니 그리고 저기 누구냐 함성득 원장님 네. 이분이 막 에이 사우나도 같이 가고 그분이잖아요. 아크로비스타에서 네네네. 그 두 분이 영수회담을 우리가 이제 의제 설정을 했네 뭐네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질문도 안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물어볼 만한데. 그렇죠. 그 함성득하고 임혁백이 다 고려대에 있던 분이고 고대 라인이죠 고대. 사실은 이제 과는 다른데 예. 행정대학원에서 같이 한솥밥을 먹은 일이 있었단 말이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소통의 창구가 생겨가지고 예. 이런저런 제안이 오갔는데 비선이 있었다는 것보다 더 이목을 끄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저자세로 나왔다는 거. 예. 어? 메시지가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신의 대선에 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중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나와 당신은 예. 같은 처지다. 그건 같은 처지다. 이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예. 충격적인 발언인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아직 명쾌하게 예. 클리어하게 되지 않은 부분. 도대체 문재인 정부와 예. 윤석열 정부는 어떤 관계인가? 예. 뭐 지금은 정권이 교체된 세계 나쁜 그런 전현 정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 그게 그렇게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때 그래도 굉장히 잘 나갔던 핵심, 뭐 복심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양정철 씨가 그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예. 거론됐단 말이죠. 실제로 윤석열의 운전기사가 나중에 그 전에 양정철의 수행비서였다는 점. 이 점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과해 버리는데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저자세는 예. 저는 뭐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봅니다. 예. 잠시간 진지전을 맞아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 야권 그 지도자가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게 만드는. 예. 오늘 또 지금 돌고 있는 썰이 뭔지 아십니까? 용산 주변으로? 어떤 지금 그 윤석열 이재명이 네. 지금 사실상 손잡고 협치하고 있다. 그래요? 이런 썰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너무 소설 너무나. 같긴 한 얘기긴 한데. 매우 예. 소설 같긴 예. 한데. 근데 하지만 제가 좀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상당히 저도 도저히 믿길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인데,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유력하게 돌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무관해 보입니다. 예. 그 뭐 총리 인선에 관한 내용을 두고 비선들끼리 나눈 그런 내용이 실제 예. 윤통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교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이게 여권으로부터 나온다는 건데 예. 지금 총리 후보로 누가 거론되고 있죠? 이광재 또 나왔었죠 최근에. 네, 권영세. 권영세. 네, 권영세가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누가 총리가 되든 뭐 관계없다, 당신이 골라라, 뭐 이런 입장인 듯하지만 네. 또 이 민주당 쪽에서는 네. 윤석열이 행여 탄핵되면은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그 총리가 그렇죠. 돼야 총리가 하는 거 돼야 아니겠습니까? 되니까. 그런 네. 의미에서 완전히
관심 밖의 일로 들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비선 논란이 사실 뭐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네.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아니, 내용 자체가 그래서- 거짓말로 하기에는 지어내기에는 좀 힘들어요, 이건. 네. 어려운. 아니 이미 두 사람이 한국일보 가서 인터뷰했다면서요. 그런 네, 거- 얼굴 까고 인터뷰했는데. 봤을 때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야 이걸 뭐 비선이 하기 어렵지만 윤석열이 이걸 이용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 지금 함성득이를 이용해서 네. 했다고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네. 골프 치자고 한 거하고 네. 이재명 불편한 인사는 총리 안 쓰겠다 네. 등등. 이재명은 저자세이긴 한데 네. 이중 플레이 같아요. 자신이 나중에 퇴임했을 때 네. 살 빵도도 지금 구축하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에게 말려들 가능성은 저는 아주 낮다. 네. 비선이 대통령실 왔을 때 네. 뭐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준호 비서실장이 한 거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네. 이 명백이 뭐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갖고 막을 이유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대화가 왔지만 이재명이 이걸 받을 이유도 사실 없는 거고. 예. 다만 이제 윤석열이 이제 쓰는 어떤 전술이 양면 전술 같아요. 약간 방심 풀려고. 네. 그건 다 보여야 하는 짓이. 글쎄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말려들 가능성은 좀 낮다. 예. 이 대표가 선을 그었잖아요. 예, 선을 딱 긋긴 했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예, 예, 당신 예. 마음대로 하라고. 예. 아니 무슨 뭐 나의 그 경쟁 상대를 뭐 피하게 해주겠다. 예. 뭐, 나의 경쟁 상대가 예. 중용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네. 경쟁 상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잘 한 것 같아요. 네, 네, 잘한 것 어떤 같아요. 시도가 오더라도 딜이 오더라도 그리고 엄연히 이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좀 직감을 했을 것 같고 엄연히 공식 채널이 있는데 비공식적인 사람들이 와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그림을 보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도 궁금하긴 한데 뭐 양쪽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너무 넘겨짚지는 않으려고 합니다만 이 비공식 채널 자체가 매우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게 뭔 일인가요? 그래? 이런 게 다 그러니까요. 있어요. 필요 없는 이런 얘기. 아니 그리고 심지어 비서실장이랑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러면 황된 거잖아요. 꼬다는 보릿자루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몰랐는 데가 된 거잖아요. 아무것도 몰랐던 거잖아요. 야,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이라는 그 조직 체계나 기반이 얼마나 흔들렸는가 그동안. 근데 아니, 이제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할 이유가 없지. 지금 공식 라인에 없는 김건희, 천공이 왜 설치고 다닙니까? 예, 예. 뭐 본인들이 그러면 지금 뭐 권력 실세란 얘기예요? 이 두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예. 한심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 내용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내용이 저는 뭐 대통령이 늘 이제 지지층을 좀 뽀개는 정치를 해왔다고 보는데 네. 좋을 게 없는 내용이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한테 총리 추천하자 여야정 협의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뭐 그래서 이거 이후로 보수 쪽에서 분열 양상이거든요. 네. 저는 이 얘기가 뭐 함성득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예. 보수를 좀 자극하는 얘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용민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윤석열 과연 뭔가 이 문재인 정부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의문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 숙제가 풀려야 민주당이 다음에 집권을 해도 합니다. 상대의 적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의 적장도 아니죠. 상대 행동대장을 예. 자신의 대장으로 예. 적장으로 만들어 뭐 왕으로 만드는 결과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의문스러워서 보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좀 딜레마스러웠는데 예. 이번에는 비선이 있고 이재명한테 쩔쩔매는 걸 보면서 예. 전화한 거 등등 예. 건강 안부 묻고 예. 아마 많이 등을 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아니 이거 보면은 참 그 윤석열의 포카페이스가 정말 거의 그 액터급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10개의 그 혐의를 갖고 예. 수사를 해서 예. 지금 7개 갖고 기소를 했고 네. 네. 3개로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그 이재명 그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로 예. 그렇게 쥐잡듯이 잡았던 이재명 대표한테 뭐 총리 선임권을 준다. 이게 도대체 여러분 멀미가 나지 않습니까? 이 태도가 이 180도가 아니라 예. 360도면 제자리입니까? 원점이죠. 360 플러스 180도. 원점. 네. 한 바퀴 돌고 예. 돌아. 그런 행태란 말이죠. 예.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예.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렇게 얼굴 싹 가리고 예. 마치 저 민주정부의
그 검찰 그 검사인 양 예. 검찰 개혁도 동의하는 예. 그 검사인 양 행세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박지민 변호사님 얘기했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입이 10개가 뭡니까?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자기 당이 창출한 대통령을 구속시킨 그런 검사를 당 대선 후보로 모시고 예. 당선시킨 당신들께서 지금 할 말이 있습니까? 음. 말할 자격이 있어요? 뭐예요 대체? 사람이 아니, 없었다. 사람이 없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기 홍만표 대검 중수부장이었나? 예, 예. 아니 대검 수사기획관. 수사기획관. 그 사람을 민주당 정치인으로 영입한 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꼬라지야 지금. 네. 집이 홍만표. 백채되는. 네. 저는 홍만표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이 상황을 당을 사랑하시고 항상 그 보수의 핵심이라고 자처하시는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아니 이 그 어떤 비공식 채널의 논의를 보고 대통령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조용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욕할 때는 아주 뛰어드는데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욕할 때는 아직 안 끼어드는 모양새거든요. 예, 예. 아마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음 포지션 내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 척을 지면 안 된다. 아니,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얘기 빠빨 잘하시는 맞아요. 거죠. 이거 이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은데 예. 아무리 그 전임 대통령과 현재 대통령이 정권 교체한 사이라 할지라도 전임 대통령의 도움 없이는 대통령 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아니 DJ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YS 도움이 있었습니다. MB 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 대선에 개입하진 않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도움을 받아서 MB가 된 것이고 네. 뭐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대통령에서 탄핵된 다음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예. 힘없고 뭐 아무런 지식이 없는 황교안이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지. 네. 그런데 그때는 진공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었고 네. 그럼 윤석열은 어떻게 당선됐느냐? 네.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네. 다 했네요. 예. 다 하셨는데 다 뭐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의 도움 없이는 예.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게 네. 이제 적극적인 도움이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있는데 음. 최소한 뭐 이거는 그냥 일견 제가 첨언을 좀 하자면 네. 예컨대 우리 재난지원금 같은 거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결국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한남기가 하는 게 아니었고 예. 그런 것들을 지원했을 때 1인당 얼마씩 그럼 당선됐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김용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도움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2021년 10월 10일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로부터 3일 뒤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철저히 수사하라 이런 명령이 나왔습니다. 예. 등등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뭐 제가 도움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직설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냥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도 도움이에요. 물질적인 그것도 도움인 부작위적인 도움.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예. 이명박 당선될 때 예. 도움을 줬다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줬다는 방관한 거예요. 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차기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은 윤석열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네. 홍준표는 믿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역사들을 좀 짚어주신 거고 네. 마지막 단답형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명품백 수사 요거요.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죄 그리고 뇌물죄 이렇게 세 가지의 갈래가 대충 좁혀지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형님? 지금 청탁금지법 가려고 지금 저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건 페이크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알선수재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알선수재. 예. 알선수재가 뇌물죄하고는 또 뭐가 다릅니까? 돈 받고 돈 받고 누구 만나게 해주는 거. 이런 게 알선수재. 그러니까 이제 저 명품백을 이제 그 현금으로 그렇죠. 보는 거군요. 예. 현금 같은 거잖아요. 예. 돈을 받고 금품. 예, 금품을 받고 예. 해주는 거.
그게 맞겠네. 네, 근데 이제 그 대목을 많이 다루진 않아가지고 음. 뇌물죄가 어렵다면 뇌물죄는 뭐 이제 예를 들면 공무원이 해야 되니까. 대통령은 또 게다가 만약에 대통령까지 나아가려고 한다면은 불체포 특권이 아니라 이제 형사소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알선수재죄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게 해줄게 그러면서 돈 받았을 때 네. 이게 알선 그 수재예요. 대통령과 무관하게. 예, 네. 상관없이 아니 예. 뇌물죄 전형적인 알선 수재예요. 가능하다고 보는. 뇌물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공동체. 대통령하고 내가 경제적 공동체인데 음. 내가 받은 거야 대신 뭘 해주면서 예. 대가성 해주면서 예. 그거 하려면 대가성.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조금 더 대가성으로 보자면은 예. 그 이 최재형 목사가 예. 대북 대북 사업 사업 뭐 관련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던 그랬잖아요. 것이고 여기에 호응한 꼴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성립될 수도 있겠다는. 예. 그래서 그런 그 세 생각이 가지 듭니다. 좋게 뇌물죄 아니면 알선수재 아니면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뭐 당연히 성립한 상황이고 예. 더 크게 볼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이겠죠. 예. 그 세 가지로 저희가 좀 좁혀봤는데요. 뭐 이 대목은 저희가 다음 이제 수사가 진전이 되는 대로 아마 검찰의 진전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치 뒤풀이쇼 쉿바 김용민 형님, 박지훈 형님과 오늘 함께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클립에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원래 장소에서 방송을 할 수 있지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아니, 좋아요. 방배동에서 로키 할 수 없나 우리? 방배동.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요. 정치 뒤풀이쇼 쉿바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쉿!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